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오늘은 컨트라스티브 러닝 온 NLP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Latent Retrieval for Weakly Supervised Open Domain Question and Answering 이란 논문이죠. 그래서 ICT란 메소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해당 논문에 대해서 조성국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국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고 발표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올해 2월에 이제 석사 과정을 컴퓨터 비전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요. 작년 11월쯤에 신한은행 이제 비전팀에 입사를 해서 비전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다큐먼트 이미지를 이제 이해시키는 멀티모달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를 주로 이끌고 나가는 회사가 네이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팔로우를 하려고 하는데, NLP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스터디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스터디에서 많은 지식을 얻어 가셔서 꼭 그 신한은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논문 발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ICT라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 메소드를 제안을 하면서 이제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에 적용을 한 사례인데, 좀 특이하게도 아시는 분들도 꽤나 많겠지만 이 논문의 저자가 이제 버트 논문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버트를 아마 퀘스천 앤서링에 시도한 사례가 이 논문이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ICT 논, 기법이 살짝 버트의 MLM이랑 비슷하긴 하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네.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이쪽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한국어 자료를 먼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이제 그래도 그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유튜브 녹화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계셔서 저도 석사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해당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동일 논문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논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탠포드 CS 강의에서 그 QA 쪽을 잘 설명을 하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렉처 11번에. 그것도 꽤나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주차 때도 설명은 이제 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리마인드만 이제 하겠습니다.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퀘스천과 이제 에비던스, 즉 그 질문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면은 그 QA 시스템이 적절하게 이제 앤서를 뽑아내는 태스크를 QA라고 하는데, 그 QA 안에 속하는 오픈 도메인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비던스 없이 그냥 퀘스천이 주어지더라도 그 거대한 코퍼스 안에서 앤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SL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머신러닝 메소드다라고 힌트를 주면서 QA 시스템 던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구글 같은 데나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퀘스천만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퀘스천만 날리고 그에 대한 앤서를 찾아내는 게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전통적으로는 그 검색,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리트리벌과 퀘스천의 앤서링은 사실은 엄연히 다른 태스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검색은 주로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 이제 원하는 문서를 찾아오는 그런 태스크였고요. 그리고 퀘스천 앤 앤서링은 이제 내가 부어체로 질문을 해가지고 해당 부어체에 대한 답변을 찾아오는 태스크여서 사실은 전자는 조금 더 키워드 매칭이나 그런 때 쪽에 조금 더 집중돼 있던 반면에 퀘스천 앤 앤서링은 이제 질문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이 나가는 게 목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달랐는데 이게 점점 뉴럴 시스템이 도입하면서 시멘틱을 인식하는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실 이 논문에서 조금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조금 같이 얘기해 보면서 진행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진행됐던 QA 중에서 이제 Reading 음. Wikipedia to Answer Open Domain Question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아마 이 논문이 위키피디아 코퍼스를 활용을 해서
처음으로 QA를 제안을 한 논문으로 음, 알고 있습니다. 음, 질문과 연관된 다큐멘트를 검색한 결과를 기반으로 MRC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리트리버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학습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IR 시스템 결과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DRQA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의 이제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정답셋이 제공이 되어 있는 스커드 같은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휴리스틱한 리트리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문제를 총 두 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픈 코퍼스 안에서 그 내가 찾고자 하는 앤서에 대한 에비던스를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소개해드린 DRQA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 데이터셋으로 리트리버의 그 스트롱 슈퍼바이즈 러닝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답변을 위한 에비던스가 함께 주어지지 않고 그냥 오픈 코퍼스 안에서 검색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요 리트리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IR 시스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IR과 QA는 다른 시스템이고, QA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정답을 찾아내는 IR 태스크보다는 좀 더 많은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A를 위한 리트리버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IR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QA에 적합한 리트리버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이 이제 기존의 QA 시스템들은 그 이런 오픈 커퍼스에 대한 학습을 따로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어, 제가 알기로는 리트리버에 대한 오픈 음, 코퍼스를 학습을 시켰던 거는 아마 음. 이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약간 그런 이 ICT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이제 사전에 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포인트로 찍고 논문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그럼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 이름은 ORQA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픈 코퍼스 안에서 에비던스를 찾아낼 수 있도록 리트리버를 학습을 하는 게 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별도로 주어진 스트롱 슈퍼비전 데이터셋, 아까처럼 이제 그 리트리버를 위한 뭐 스쿼드 데이터셋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셋이 필요 없이 그냥 QA 페어로만 이제 셀프 슈퍼비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트리버를 포함을 해서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시킬 때그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림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리트리버 리더가 있는데 이것들을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엔드투엔드로 스크래치로 학습을 시키는 것보다는 사전 학습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사전 학습을 할 때 사용했던 메소드가 인버스 크로스 태스크, 즉 ICT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그럼 여기서 인버스드 크로스 태스크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그 뒤에 이제 인버스 크로스 태스크가 사전 학습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파인 튜닝이 이제 리딩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네,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럼 네, 두 개의 태스크는 엄연하게 생각하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을까요? 네, 네, 다릅니다. 이제 음, 결국에는 좀 에비던스를 찾아내고 음, 퀘스천과 에비던스를 기준으로 앤서를 찾아내는 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다 보니까 두 음. 개는 서로 태스크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자가, 그러니까 ICT가 일종의 리트리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뒤에 이제 파인 튜닝이 물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믹스처하게 쓰고 있긴 하지만 파인 튜닝의 목적이 이제 앤서 스팬을 에비던스로부터 이제 추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도 그 이제 스코어링을 두 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아까 역할을 하는 태스크가 총 리트리버와 리더 두 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음, 음, 리트리버에 대한 스코어 하나를 뽑고 리더에 대한 스코어를 뽑아서 두 개를 더한 값을 최종 스코어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선의 텍스트를 최종적으로 뽑아낼 때는 그 각각에 대한 스코어에서 이제 최대화를 하는 스코어를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월크웨이 그 올카의 좀 오버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이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 측면에 있는 게 리트리버가 되고 오른쪽 측면에 있는 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버트를 활용하게 됐고요. 버트를 좀 여러 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파란색 구간이 위키피디아 전체를 의미를 하고 버트에 들어갈 수 있는 토큰의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정해준 그 길이만큼의 위키피디아에서 지정해준 길이만큼만 넣은 그 블럭들을 여러 개 집합으로 구성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퀘스천에 대한 센텐스를 퀘스천 버트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블럭, 즉 에비던스 블럭을 이 버트에 넣고 각각에 대한 스코어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개에 대한 스코어링이 되었기 때문에 탑 K를 선정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선정한 탑 K를 기준으로 리더 버트에 넣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뽑는 겁니다.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보이다시피 퀘스천 버트와 블럭에 대한 인베딩을 뽑을 수 있는 버트 총 두 가지가 있고요. 퀘스천 센텐스를 퀘스천 버트에 넣었을 때 나오는 이제 그 인베딩 값, 그다음에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센텐스들을 넣고 나온 이제 인베딩 이 두 개를 뽑고 이 두 개에 대한 내적을 계산을 한 스코어링을 먼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블럭이 꽤나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그중 안에서 내가 원하는 탑 몇 개, 랭킹을 매겨서 탑 몇 개만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뽑은 탑 K를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뽑은 탑 K를 기준으로 그 퀘스천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CLS를 기준으로 보이시는 첫 번째 문장이 퀘스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에비던스 블럭이 되는 것입니다. 퀘스천과 에비던스 블럭 두 개를 붙여서 이제 리더보드에 태우면 최종적으로 그런 식으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더에 대한 버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퀘스천과 블럭을 연결시켜 놓은 센텐스를 이제 버트에 넣고 인베딩을 뽑게 되고 각각에 대한 인베딩에서 스타트 지점과 엔드 지점을 계산을 한 후에 그 구간을 이제 MLP를 태워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전체적인 과정이 파인 튜닝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과정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리트리버를 프리트레이닝 하기 위한 그 프리트레이닝 메소드가 이제 인버스 크로스 태스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빠르게 위키피디아를 인코딩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말이 뭐냐면 위키피디아 코퍼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미리 이제 인베딩을 뽑아놓고 아마 프리즈를 걸어놓고 파인 튜닝을 리더 쪽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의미 같고요. 그다음에 스퓨리어스 앰비겨티를 피하도록 바이어스를 부여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앰비겨티라는 의미가 이제 퀘스천에 대한 앤서의 후보에 해당이 되는 워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이라는 퀘스천 워드가 들어왔을 때 애플이라는 뜻은 제가 아는 거는 이제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기업과 과일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하려면 앞뒤 문장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애플은 기업이었는데 만약에 플룻을 뽑게 된다면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들을 스푸리어스 앰비겨티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기 위한 바이어스를 ICT를 학습을 시키면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앞뒤 맥락을 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한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음, 음. 사전 학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한다면 문장이 주어지면 그것들의 에비던스를 예측을 하겠다라는 건데 음. 이제 그림과 요 글을 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퀘스천이 있고, 그 음. 다음에 에비던스 블록, 즉,
위키피디아에서 뽑은 블럭들이 있는데, 이제 각 문서, 즉, 이 B에서 랜덤한 문장 Q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추출한 영역은 마스킹을 하게 되는데, 그 마스킹하는 과정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임베딩이 이제 요 문장이 예를 들어 여기서 뽑혔다라고 첫 번째 블럭에서 뽑혔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얘가 이제 포지티브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네거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블럭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프리즈가 되어 있고 퀘스천링 코드만 이제 파인 튜닝이 수행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큰 코퍼스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학습이 가능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특징 때문에 이 ICT가 fully unsupervised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레이블링 없이, 그러니까 어, 그 퀘스천과 그리고 컨텍스트가 따로 레이블링 없이 우리가 그거를 지정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논문 안에서는 수도 쿼리라고 이 퀘스천을 얘기하고요. 컨텍스트의 부분으로 수도 에비던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레이블이 없이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unsupervised고,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ICT 같은 경우에는 셀프 스파이드 러닝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DPI 같은 경우에는 슈퍼바이즈 데이터셋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셀프 스파이드 러닝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래 이제 버트를 학습시킬 때 썼던 이제 MLM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한 방법을 썼지만, 이제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적합한 메소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버트에서 사용했던 MLM 오브젝티브도 사실은 셀프 스파이드 러닝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한 탑 K, 어, 이제 이 과정에서 출력한 탑 K에 대해서 이제 마지널 로그 라이클리 후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퀘스천과 블럭과 센텐스가 주어진다면 이 부분을 로그 라이클리 후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로스는 이제 이런 식인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여기 부분입니다. 성국님, 그, 네, 네,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제 다 같이 이해를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 하나를 답변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동영님께서 그 지난 논문인 DPI 기준으로 보면은 에비던스가 패세지에 대응된다고 봐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 제가 대신 답변 드려보면, 네, 여기서 보면은, 어, 이제 DPR에서는 이제 퀘스천을, 쿼리를 넣고 그거에 대한 패세지를 찾아오는 태스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IC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슈퍼바이즈 데이터 셋이 없어요. 그러니까 퀘스천과 쿼리가 따로 이렇게, 퀘스천과 패세지가 따로 이렇게 페어링이 되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대신에 어떤 용어를 쓰고 있냐면 에비던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에비던스라는 용어는 아까 성국님께서 그림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체 문서가 있으면 그 전체 문서를 볼락을 친 다음에, 그죠? 잠깐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을 이렇게 볼락을 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어,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문장인 경우에는 이 얘를 수도 컬이고 얘를 수도 에비던스라고 간주하고 그냥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레이블링 없이. 정확하게 조금 잘못 그렸는데 어쨌든 얘를 이렇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풀리 슈퍼바이즈드로 문장 안에서 하나의 그
문서 안에서 훈련이 가능합니다. 네네. 동현님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동현님의 질문에 yes, no로 답변을 드린다면 yes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DPR 논문을 아직 덜 이해해가지고 아, 네네, 답변을 알겠습니다. 못 드렸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때만 이제 이게, 찾아지게 되는데, 음, 어, 네, 맞습니다. 정답이 포함되어 있을 때만 그 정답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아마 이제 리트리버에서 내가 어떤 퀘스천을 던졌을 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은 위키피디아를 이제 블록 단위로 나눴을 때 거의 이제 밀리언 단위의 정도로 이제 블록의 개수가 나올 텐데 거기서 퀘스천을 던졌을 때 정답에 대한 탑 K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생각을 했고, 얼리러닝이라는 이제 트릭에 가까운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서 좀 초반에 많은 블럭에 대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에비던스 블럭에서 정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많은 블럭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로스와 이 로스를 봤을 때 차이점은 이 탑 K를 쓸 거냐, 혹은 내가 지정한 C를 쓸 거냐인데, 아마 이 논문에서 지정을 했던 게 C가 3,000 혹은 5,000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리트리버가 뽑고자 하는 K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하면서 뽑아놓고 파인 튜닝을 할 때 탑 K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쉽도록 하는 좀 트릭에 가까운 메소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성우님. 저 조금만 이제 혹시 헷갈리실지도 몰라서, 네, 네, 이거 조금만 정리하면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태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에비던스 리트리버가 있습니다. 리바고 있고, 하나가 이제 앤서 스팬 익스트랙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리트리버에 해당되고, 이게 이제 리더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1번에 대해서 안 나오고 있나요? 안 보이시나요? 화면에? 이제 나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 하고 있고 이렇게 1번과 2번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번에서 ICT를 하고 있고요. 2번에서 2번에서는 이제 키워드 익스트랙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잠깐 전장으로 넘어가 주시면, 네. 지금 요 태스크들, 요게 ICT의 오젝티브에 해당됩니다. 즉, 문서에서 앤서가 있을 법한 에비던스, 즉, 블락을 찾아오는 태스크가 요거에 해당됩니다. 아까 그린 것처럼 이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블럭을 이렇게 많이 나뉠 거잖아요. 이렇게 잘라놓고 쭉 잘라놓고 어떤 질문이 딱 들어오면 걔가 얘에서 답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 큐죠. 근데 여기 이 ICT에서 핵심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가정이 하나가 있는데 이 Q를 찾는 방식이 Q에서 맞는 여기 E1 이게 E1이고 이게 E2고
점점점점 해서 이게 이 K라고 했을 때 이 Q와 N이 선택되고 이게 찾을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이제 시멘틱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하에 그러면 이 시멘틱이 비슷한 퀘스천과 시멘틱이 비슷한 에비던스를 잘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리트리버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DPR에서처럼 그 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자른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한 다음에 어떤 특정 한 문장을 딱 이렇게 찝어가지고 얘를 수도 퀄이라고 해요. 그냥 얘가 이제 수도 퀄이죠. 수도 q. 그리고 얘랑 가장 가까운 에비던스, 즉 여기 주변의 애들이 포지티브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요 인포 NC 오브젝티브, 즉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거티브는 아까 성문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랜덤하게 아무 데서나 에비던스를 뽑아서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ICT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고, 리트리버와 리더로 나눠져 있고, 리트리버는 ICT를 쓰고 리더는 answer span instruction을 그냥 쓰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사용됐던 그런 방식을 쓰는 것 같고요. 핵심은 ICT고, 이 ICT 안에 constructive learning이 들어가 있고, constructive learning을 하려면 positive와 negative가 필요한데, positive는 현재 문장, 수도 쿼리와 주변 에비던스, 주변에 있는 문맥, 그거를 그게 포지티브, 그게 이제 포지티브고요. 네거티브는 현재 수도 쿼리와 랜덤하게 뽑은 에비던스를 가지고 요 로스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SSL에 해당하는 건 사실 이 페이지에만 해당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사실 이것 자체는 사실 직접적으로 ICT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되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answer extraction에 대한 오브젝티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고요. 영수님 질문 받고 다음 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많은 에비던스 블락에서 정답을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K를 적게 하면 그 중에서 정답을 찾는 게 어려울 수 있어서 처음에는 블록 수를 늘리는 게 아닐까요?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성문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K개를 적게 했을 때 K는 어떤 값이든 지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K를 너무 적게 했을 때는 음, 음, 정답을 찾는 게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음, K 블락수를 늘려서 이제 이제 처음에 찾고자 하였고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할 때는 K를 음. 낮춰서 이제 잘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1주차 스터디 때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던 데이터셋 두 개인데, 트리비아 QA랑 이제 스쿼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BM25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셋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TF-IDF로 구성된 이제 정답과 앤서가 두 개 다 있는 데이터셋인데, 이렇게 두 개 다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카가 이제 성능이 많이 안 나오는, 얘보다는 이제 좀 많이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적인 시나리오 이제 퀘스천만 주어져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우수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더 특이한
이제 실험을 하나를 더 했는데 이 실험 좀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드 매칭 역할이 가능하도록 이제 ICT 마스킹의 각 비율을 실험을 했는데 음, 이제 그 시멘틱한 정보는 90%로 두고 워드 매칭에 대한 정보로 10%를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록 안에서 에비던스 블록 안에서 퀘스천 센텐스를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오는 이제 그 ICT 프리트레이닝 메소드가 있는데 그 뽑아오면서 해당 영역은 당연히 마스킹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스킹 처리를 하는 이제 블럭들은 전체 위키피디아의 90%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두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퀘스천을 던졌을 때 앤서를 찾으면서 그 단어들이 중복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관점에서 10%를 남겨두고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때가 가장 성능이 높았고, 그다음에 워드 매칭들이 그 많아질수록 이제 성능이 조금 더 안 나오는, 조금 더 희한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이유는 아직 조금 더 분석이랑 논문을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이 저도 자꾸 조금 헷갈리는데요. 저 네, ORQA가 지금 proposed 메소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버트 플러스 BM25, 저게 이제 BM25의 스코어 더하기 버트라는 거는 어떤 스코어를 얘기하는 걸까요? MLM 스코어를 얘기하는 걸까요? MLM 스코어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두 개의 태스크가 어떻게 같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어떤 쿼리 기반으로 에비던스를 찾아온 태스크에 한정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 ICT 마스킹 레이트가 0.9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한, ICT 마스킹 음, 레이트가 음, 0.9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음, 블럭에서 이제 앤서를 출력해 올 때 그 음, 시멘틱한 정보를 뽑아오기 위해서 음, 그 퀘스천을 뽑아오고 에비던스를 음, 마스킹을 처리를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비율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음. 10%, 나머지 이제 N%, 즉, 이제 레이티오에 반대가 되는 것들은 남겨두겠다라는 겁니다. 마스킹 처리를 안 하고. 그럼 제가 그림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은 요게 하나의 에비던스 블락이에요. 네, 요게 에비던스 블락입니다. 네, 이니셜로 쓸게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마스킹, 네, 태클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요 파란색 블럭이 전체 빨간색 블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9란 얘기인가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파란색 블럭이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마스킹. 네. 그러면은 이 0.9라는 거는 파란색 블럭이 빨간색 블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란 얘기인가요? 이 빨간색이 이제 위키피디아 전체를 의미를 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서, 음, 음. 위키피디아 블럭에서 마스킹을 처리하는 그 개수의 비중이 아, 90%라는 이해했어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저의 생각은 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요게 하나의 블락이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서 요 마스킹이 아, 90%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아닌 것이고, 네네네. 그, 이것보다 훨씬 큰, 이제 전체 커퍼스가 있다고 했을 때, 네. 그 중에서 마스킹을 처리해서 ICT 오브젝티브를 돌린 비중이 0.9라는 얘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고 이해가 되네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포지티브 페어를 뽑아가지고, 네. 페어링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네. 성능이 좋다는 네. 얘기인 근데 것 이제 같고. 이게 간단한 생각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저도 음, 음, 처음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한 2시간 동안 계속 못 하다가 이 음,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음, 퀘스천을 던지고 앤서를 찾으면서 당연히 그 두 개에 대한 워드가 음, 겹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음, 음, 손흥민 자서서에서 음, 음, 손흥민은 누구냐라고 이제 묻는 음, 그런 음, 음,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워드 매칭 정보가 더 음, 많을수록 성능이 높을 줄 알았는데, 음, 오히려 이제 그 시멘틱한 정보, 그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는 영역이 90%나 차지했을 때 더 많다라는 것은 이제 퀘스천과 앤서에 대한 그 단어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멘틱이 요거는 조금 중요하다. 더, 네, 요거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보고 싶은 네, 실험 결과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드 매칭보다 시멘틱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그냥 생각이 드는 게 0.5% 됐을 때 거의 세츄레이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마스킹 레이트를 얘기하자면 0.5 정도, 이 결국에는 레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데이터를 더 많이 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치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하나가 저는 주목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요 90%를 넘어가면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요건 왜 그럴까요? 저거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네, 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는지.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워드 매칭의 정보가 어느 정도 음, 음, 필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아, 네. 음, 네. 한번 채팅창 보고 가겠습니다. 또 도영님이 질문 주셨는데, 버트 프리 트레이닝 할 때도 15%만 마스킹을 하는 게 성능이 가장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ICT도 수치가 비슷한 것 같네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질문을.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는 건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도영님께서? 제가요? 아니, 도영님 아, 네. 질문 주셨기 때문에. 네네. 아, 알겠습니다. 해당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은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아직 이해를 덜 해서 그러는데, 마스킹 할 때 단위는 워드 단위인가요? 아니면 센텐스 단위인가요? 센텐스 단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문. ICT를 위해서 수도 에비던스에서 쿼리 부분을 마스킹 하는데 그 마스킹 하는 레이트를 10%로 하는 의미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도 답변 줄 수 있나요? 이게 아마 그 음, 동영님이 질문해주신 음, 내용에 음, 대한 답변일 것 같은데, 음. 어, 여기의 레이트랑 이 MLM에서의 이 레이트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좀 네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코퍼스에서 말하자면은 수도 쿼리가 얼마만큼 됐냐의 비율에 좀 더 그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전체 코퍼스가 얼마만큼 한 번이라도 마스킹이 됐냐의 비율이라고 저는 이해했고요. MLM은 그거 아니죠. 네. 네, 이상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영순이 의견과 동일한데 수도 쿼리 부분을 90% 마스킹했을 때 성능 지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워드 매칭에 대한 정보를 다 뺐는데 성능이 팍 떨어지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 있어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지금 영수님이랑 해주신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요걸 좀 정리를 하고 얘기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ICT 마스킹 레이트는 정리가 됐죠? 전체 코퍼스에서 얼마만큼 마스킹을 했는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정리가 이제 된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하는데 이 마스킹 레이트가 전체 몇 퍼센트가 됐는지 이거는 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이제 90%다가 이제 지금 얘기고요. 버트에서의 MLM은 제가 이해하기로 읽고는 그 어, 이렇게 이제 버튼은 문장 단위로 하잖아요. 문장은 단위에서 MLM을 하는데 그 마스킹을 하는 비율이
요 마스킹을 하는 비율이 이 마스킹을 하는 여러 이렇게 마스크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킹의 비율이 15%. 그러니까 전체 문장에서 가려지는 비율이 15%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그런 그러면 결국 같은 얘기인 걸로 또 이해가 되는데요. 그, 그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게 문장 이건 그냥 문장도 아닌 거고 얘는 그냥 문서도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음, 음, 대웅님이랑 성국님이 말씀하신 거는 영역의 약간 그 음, 거트의 MLM으로 말씀하신 거고, 음, 저랑 이상님이 이제 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ICT에서 음. 그러니까 수도 컬이랑 수도 에비던스를 만들 때 수도 컬에 해당하는 걸 마스킹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논문 내용을 보면은 그 마스킹을 하는 비율을 90%만큼 한다. 10% 그대로 냅둔다. 음, 차이가 있죠. 음. 네, 네. 그런 차이가 같은 얘기고 단지 적용하는 스케일만 그러니까 그것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모습이 비슷할 수 있지만 저는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음. 모든 콜에 대해서 다 뽑는다고 생각하면 비슷할 수는 있겠네요. 모든 아, 아, 아. 그- 한꺼번에 이 IC는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네, 그렇죠. 네네네. 근데 MLM은 이거 한꺼번에 하니까요. 그죠? 얘를 동시에 마스킹을 해놓고 찾잖아요. MLM은. 그러면 근데 그게 너무 15% 이상 가려지면 안 된다. 안 된다게 아니고 15%이 정도 가려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네. 근데 요거는 적어도 한 번 마스킹된 비율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마스킹된 센텐스를 전부 모아놓고 넣으면은 그게 전체 문서의 90% 정도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네. 잠깐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유경님,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15%죠? 맞아요. 그, 베르누이로 하고 있죠? 네네. 음, 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버트의 MLM은 이제 이제 전체 문장을 한꺼번에 가렸을 때 그 마스크의 비율이 15%인 거고요. 요 Y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된 텐텐트의 비중이 90%. 적어도 한 번 이상. 네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후에 한번 확인을 좀 더 해보고 코드를 보면 다 나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슈에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준비,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네네. 어, 네, 그러면은 발표 정말 수고하셨고, 그 혹시 이 논문을 보시면서 어떤 그 평이나 감상평이나 뭐 느끼신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NLP를 시작을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이 논문을 읽고 진짜 버트는 최강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버트 프리트레이닝 하는 메소드를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 블럭이라는 것들을 하나의 다큐멘트를 보고 MLM을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꽤나 많이 올라간다라는 라는 거에 조금 많이 놀랐고, 그러니까 프리트레인 효과가 꽤나 이제 QA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놀랐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리트리버를 학습을 시킨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프리트레인을 하고 프리즈를 걸었을 때 속도도 굉장히 많이 챙길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아이디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 논문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이 논문을 보고 많이 쓰는 건 ICT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ICT 부분에 대한 컨트리뷰션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혹시 이 논문에서 배치 사이즈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배치는 못 봤습니다. 네. 배치 사이즈를 4096을 쓰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네.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논문을 한번 보시고. 잠깐 그 논문 혹시 찾아주실 수 있나요? 화면에. 배치 사이즈를 논문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096을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은 뭐냐면 이 그 이 포지티브 페어링과 네거티브 페어링 자체가 굉장히 약한 연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핵심 가정은 퀘스천과 에비던스가 시멘티컬리 연결돼 있고 그 하나의 에비던스 안에서 어떤 문장을 마스킹을 했을 때 그 컨텍스트와 퀘스천 간의 시멘틱이 굉장히 강력한 포지티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닌 이유는 실제로 요것 자체가 성능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배치 사이즈가 엄청 크게 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많은 배치로 인해서 이 오브젝티브가 실제로 그 유의미한 그 그레디언트를 모델로 흘러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고 사실 만약에 이게 정말 하드한 포지티브거나 하드한 포지티브 페어링이라고 하면 사실 그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는 약간 한계가 있는 그 프리트레이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요 ICT를 128 배치 같은 작은 사이즈에서 해보면 성능이 별로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논문에 나와 있지 않는 숨겨진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항상 요런 ICT 방법은 항상 저희가 그 ICT 방법을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어, 보통 이제 슈퍼바이즈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고요. 퀘스천 앤 페어에 그거 하기 전에 다른 비슷한 도메인 혹의 그런 텍스트가 있으면 어, 그거는 이제 레이블링을 하지 안 된 그런 텍스트인 거죠. 데이터인 거죠. 그걸로 한번 ICT로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러닝 방식으로 이제 본 도메인의 데이터셋으로 한 번 더 거기서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하면 성능이 조금 개인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유경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ICT를 읽고 나서 리얼을 읽었더니 더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사실 리얼을 다룰까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제외를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이 리얼로 가면은 이제 그 노리지 그라운디드 리트리벌 쪽으로 가야 돼가지고 조금 이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판단이 있어 제가 이번엔 뺐는데 다음에 만약에 그 노리지 그라운디드 제너레이션이나 리트리벌 같은 걸 할 때 해당 논문 다루면 굉장히 재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주신 게 네네네. 제가 얘기한 거는 리트리벌 쪽에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하는 걸 얘기한 거고 그 어, 그 리트리벌의 프리스트레인, 그러니까 프리태스크로 ICT 같은 걸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혹시 더 질문 주실 부분 있으면 자유롭게 부탁드리고 아닌 경우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약간의 그 토론이 있었던 그 ML행 방식과 어떻게 정말
다른지 같은 부분은 한번 저도 알아보긴 할 텐데 성우님께서 혹시 조금 보신 다음에 이슈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드 확인해보고, 이제 뭐 네네. 비슷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의견 기탑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정말 발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